태백산 주봉인 장군봉 북쪽에 완만한 경사를 타고 자리한 태백시. 50년 전만 해도 이곳은 소수의 화전민만이 살고 있던 전형적인 산촌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인구 12만의 광산 도시인 것이다. 영겁의 지층 속에서 흑갈색 가연성 암석으로 굳은 석탄이 이룩한 이 땅의 새로운 도시인 것이다. 태백시가지 한복판에 위치한 이 황지못은 하루에 5,000톤의 물이涌출하는 천혜의 수자원지다. 옛 문헌에 의하면 옛 신라와 가야의 번영을 일궈낸 문화의 원천으로 한민족의 숨결을 실어 나르는 젖줄 1300리의 낙동강을 오늘도 쉼없이 흘려보내고 있는 발원지인 것이다. 이름이 황지인 것은 이것이 원래 황시성을 가진 수전로 황시가의 예터라는 전설 때문이다. 소도동 청운사 경내에 있는 이 영담은 태백산에서 시원하는 계곡물이 다시 지하로 스며 솟은 둘레 100m의 연못이다. 이곳에도 역시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원인 모를 병을 얻어 하반신이 용이 된 어머니가 신령의 예언대로 태백산 기슭에 이 연못으로 거처를 옮길 때 따라왔던 막내 아들이 돌미륵이 되어 연못을 굽어보고 있는 것이다. 용담서에 논의는 물고기는 그래서 그저 물고기만일 수는 없다. 천년의 지고한 모정을 지키는 수호신인 것이다. 이 오지의 태백산 마을에는 놀랍게도 10대 이상씩 눌러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었다. 300년 세월 동안 대를 물려가며 바깥 세상의 문명과 인연이 없었던 이들은 태백산의 정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살고 있는 것이다. 이 겨울에 만난 그들은 더욱 확실하게 그런 느낌을 받게 한다. 눈으로 덮인 태백산이 그들의 활동 범위를 더욱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방으로 고립된 그들은 땔감을 준비하거나 사냥을 하면서 이 겨울을 지낸다. 이제 겨울이 깊었으니 봄은 오겠지만 그 계절의 보랏빛 여명은 멀기만 하다. 봄이 오면 이 산기슭에서 고냉지 채소를 가꾸어내는 그들은 무공의 농산물 생산에 대한 긍지와 그것이 가져다주는 수입에 벌써부터 들떠있다. 그들이 태백산의 고요하고도 아늑한 둥지를 아장대는 것은 신위에 덧시는 설피 때문이다. 눈이 많이 오는 이 지방의 특성으로 눈 위를 빠지지 않고 걸을 수 있도록 설피를 신은 것이다. 여기 뭐 좀 쇠물 때문에 정신이 하게도 애가 말라 죽겠어 뭐.
옥수수를 갈아 물과 함께 솥에 넣어 끓인 다음 서너 개의 구멍이 뚫린 바가지에 담아 손으로 바가지를 툭툭 쳐서 올챙이 모양으로 떨어진 그것을 찬물에 굳혀 양념한 올챙이 묵. 이것은 이 마을 특유의 별식이다. 나무 떼가지고 이리 마세요. 떼가지고 넣으면 과연 이들에게 태백산은 무엇인가? 이 고립된 삶을 기꺼이 누리는 이들에게 태백산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나무 떼 이들이 말하는 태백산을 들어본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설패를 만들고 있는데 옛날 그 우리네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머리가 영리했나 가만히 그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만들어 보자고. 왜냐하면은 이 설필 가만히 보게 되면 꼭 뭘 닮았나 하면은 곰의 발자국을 보고 만드는 거라 이런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설필을 신고 눈을 지나가다 보면은 그 자국이 거의 곰 발자국 비슷하게 지켜지거든. 그럼 왜 이렇게 만들었나? 깊은 눈 속을 갈 때 발이 빠지면은 사람이 깨어나오기가 힘드니까 밑바닥을 넓게 해가지고 이걸 눈 위로 뒤지고 가면서 눈에 빠지지 않고 소라를 입지 않도록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게 어디론데 이러한 것이 사용됐나 하게 되면 옛날에 물론 길을 가는 데도 썼고 했지만 다른 것보다도 우리는 이 깊은 산중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한 7대 이렇게 내려 사는데 산중에 살았기 때문에 소를 잡아먹는다든가 돼지를 잡아먹는다든가 혹은 바닷고기를 갖다가 먹는다든가 하는 일은 극히 어려운 일이고, 해서 농한기 겨울에 아무 일 없을 때 산에서 가서 돼지도 잡고 노루도 잡고 꽁도 잡고 토끼도 잡고 해서 이 고기를 소금을 쳐서 소금 단지 안에 넣어둔다든가 혹은 장조림을 만들어서 저장을 해 놓는다든가 혹은 그렇지 않으면 포를 떠가지고 놔두든가 했다가 귀한 손님이 온다든가 혹은 그렇지 않으면은 선대 조상들의 제사상을 모신다든가 혹은 의도원들의 생일을 맞이한다든가 할 때 이 고기를 가지고 손님을 대접하고 제사상에도 놓고 또 생일이나 잔치 때 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슬기로운 지혜를 내서 이러한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거참 눈 위를 걸어다니면서 사냥도 하고 그랬단 말이야. 도대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마을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느냐 하게 되면 우선 첫째 우리의 그 제일 선대 할아버지가 여기에 묻힌 지 이미 10대가 됐단 말이야. 10대가 그러면 한 대를 30년으로 봐서 약 300년 세월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장의 저 태백산이 언제부터 그럼 태백산이냐 이러한 그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원래 단군 할아버지가 이 땅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는 묘양산에다가 곳에서 나라를 세웠는데 백두산, 묘양산 이런 산들은 그때부터 태백산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주가 창조된 이래 오늘의 이르기까지 그 이름이 변치 않은 태백산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 태백산뿐이야. 그래서 진짜 태백산은 지금 우리가 우리 고장의 산이 이 진짜 태백산이다. 나는 이렇게 믿고 지금 이 마을에 사는데, 그럼 태백산은 지금 어떠한 곳에 있나? 물론 우리 고장에 있으니까 우리 산 그러지만은 태백산은 저 백두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부산 끝머리까지 흐르는 큰 산맥이 있어. 이 산맥을 말해서 이어서 태백대간이라 하는데, 그 태백대간의 바로 이 허리 중추 요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태백산이라 그런 말이야. 그래서 이 산은 남쪽에 있는 많은 산들을 거리고 앉아 있어.
그래서 산 중에는 가장 어른된 산이다 그런 말이야. 태백산은 백두대간의 중간에서 우뚝 솟아 반도 이남의 산맥과 강을 거느린 우리 국토의 뿌리이며 우리 민족의 순백의 이념, 홍익인간의 거룩한 정기가 어린 대광명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발밑으로 밟히는 그 순백의 깊이는 결코 예사롭지가 않았다. 이 산행으로 하여 오감으로 전해지는 전율은 곧 태백의 산신령이 전하는 메시지일지도 모른다는 느낌 때문이다. 이곳 태백산 산당에는 연일 기도하는 안악내들로 북적댄다. 안악내들의 소망이 눈을 뜨면 태백산 신령은 이 겨울에도 휴가가 없다. 눈 덮인 해발 700m의 산정에 자리를 잡고 앉은 이 신령이 영험하다는 것은 이미 이 땅에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산천신령님전에다 상상봉에다 만경대에다 단군 할아버지 권력을 받아들이고 문수봉에는 문수보살님이 하강을 해여서 태자대비 원력을 받아들어서 다 거인밀공사를 받아들자고다 인등의 불을 밝혀를 놓고 진수하려서다 저그 한시에 등지자 오늘 말 문장을 받아들자 찾아들어서이니 서구도 백마 12신자 1만 4천의 제대도 신자 금이도 신장에도 술신장의 권력을 받아들고 산천선왕다 일월선왕다 남선왕의 여선왕님 오색의 선왕님 내른다 금이 한시에 두나
수려한 경관 계곡을 타고 한 줄기 개울이 흐릅니다. 겨울 산악의 살아있는 숨소리다. 태백산의 덕성과 남성다운 중후한 웅장함 속에 살아 숨쉬는 생명력이 이 겨울 산악을 누비고 있는 것이다. 기승절경의 계곡과 그 사이를 헤집고 흐르는 자연의 조화는 한반도의 중추 태백의 혈맥인 것이다. 한강 514km의 발원지인 이곳 거명소는 서해 살던 이무기가 용이 되려고 강줄기를 거슬러 올라와 머물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태백산 금대봉 기슭에서 하루 3,000톤의 지하수가 솟아올라 한강을 이루는 것이다. 날씨가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마른 적이 없고 이런 겨울에도 백두대간의 열기로 얼어본 적이 없다. 태백산의 수어신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장군봉이다. 한반도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태백산맥의 혈맥을 짚어 지키고 있는 장군봉의 위엄은 실로 믿음직스럽기만 하다. 1월이면 태백산에는 다른 산보다도 많은 눈이 내린다. 새해 벽두에 눈이 내리는 것은 이곳이 이 땅의 종산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 아득한 하늘을 찔러 하얀 눈을 멀리 머리에 이고 억만년에 솟은 위엄은 진실로 모든 산의 조종이 아닐 수 없다. 만대의 신화와 태고의 신비가 안개로 서려 있는 백두대간의 최고봉. 그러나 원산 부근의 추가령 계곡에서 동해안을 따라 낙동강 하구 다대포까지 삼천리 금수강산의 척추를 이루고 있는 태백산맥. 그 맥은 한솔인 민족분단으로 허리가 잘린 것이다. 오늘도 장장 1500리의 태백산맥이 태고의 정적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5천만 이민족의 허리 있기를 무언으로 재촉하는 조용한 시위인지도 모른다.
백두산으로부터 힘차게 뻗어내려온 산줄기가 금강산, 설악산, 오대산을 지나 또 한 번 용트림하듯 치솟아오르며 빚어낸 태백산. 서남쪽으로는 소백산맥이 뻗어내리고 큰 줄기는 동해안을 끼고 길게 이어지는 후독함과 포용력을 지닌 모나지 않은 육산에서 장부의 기계가 넘친다. 이러한 장부의 기계에서 민족정기의 용틀림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1500고지의) 사찰인 만경사. 이곳에는 정월이 되면 통일을 기원하는 많은 이산 가족이 찾아와 그 한설인 염원을 읽고 있다. 그 맺힌 분단의 한이 어찌 이산 가족에만 국한될 것인가. 이곳 박용찬 할아버지도 두 손을 모아 조국 통일을 기원한다. 그는 통일이 되지 않고서는 눈을 감을 수가 없다. 지극지정성 어곤금찰 전기불사 천일기도중 무장무예 무작장난 일체제에 영영소멸 무사발언운만 성취지 대원 문수보살림 천일기도 동참발언 제자 시해합원 대중 남녀노소 동축계원 청신사 청신녀 백이단월 각각 등보채 악몽 문수보살림 가피지 속성남북 통일 세계 평화 각기일려 천상지경 시시무백해지제 수산골 복해왕양 사대강건 육군청령 태백산 정상에서 100여 미터 못 미치는 곳에 단종 비각이 있다. 1457년 영월 청령포에서 죽음을 당한 단종의 여혼이 백마를 타고 태백산에 와 신령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그때 인근 영월, 삼척, 봉화 등지의 사람들 꿈에 단종이 현몽하여 태백산에 모인 것이다. 그들은 그 후 단종의 여혼을 위로하는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500년이나 계속하고 있다. 비운의 임금 단종. 그는 이제 이 태백산에서 이민족의 앞날을 지키는 새로운 신령이 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살아서 4천년, 죽어서 1000년. 도합 5000년의 세월을 지킨다는 주목은 태백산의 대표적인 수종이다. 태백산 정상 부근에 분포된 3900주의 주목은 거의가 수령을 헤아릴 수 없는 고목들이다. 눈에 덮인 이 추위 속에서도 붉은 혈맥을 드러낸 주목은 5000년 우리 민족의 살아있는 역사인 것이다.
해발 1567m 태백산 정상에 위치한 천제단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백두대간의 가장 중심인 셈이다. 박영천 할아버지는 이곳 천제단의 의미를 이렇게 말한다. 우리들 앞에 저 한배검이라는 비석이 서 있는데, 한배검이라는 말의 뜻은 한국, 배달민족, 왕검, 그래서 한민족의 가장 높으신 임금님, 이렇게 표현한 것이 바로 한마디로 단군 할아버지란 뜻입니다. 유일하게 천제단이 이곳에 있는 역사적인 이유는 옛날 신라시대에 오학 중의 하나인 북악이 여기에 있었고, 여기에서 신라 삼국 통일의 이념을 키웠으며, 때로는 임금님이 직접 이 자리에 오셔서 천제를 올렸으며, 때로는 대신급들 되는 양반들이 여기 와서 하늘에 제를 올렸고, 어떤 때에는 임금님이 나라를 순회하다가 멀리 이곳을 바라보고 망제를 지냄으로써 낭랑이 자연히 무조건 항복해 들어왔던 사실도 있었어. 그러므로 이곳은 바로 신라 삼국 통일의 이념을 키운 곳이며, 앞으로 우리는 이곳에서 이 나라의 무궁한 발전과 융성을 물론 이제 눈앞에 다가온 조국 통일의 이념을 이곳에서 키우고, 이곳에는 연일 연중 하루도 쉬는 시간이 없이 전국 각지에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곳을 찾아와서 조국 통일을 기원하는 손님이 하루도 끝일 날이 없습니다. 그렇다. 안개처럼 풀어져 누워있는 산맥의 몸속에서 환상의 색채로 일어서는 만경대의 일출은 신령이 우리에게 약속한 통일에 대한 예감인 것이다. 문수보살이 참선을 하고 화랑원술랑이 화랑도를 수련하여 삼국통일의 정신적 원동력으로 삼았던 문수봉의 전설적인 기적이 어느덧 우리에게 도래해 있는 것이다. 서쪽에서 아득하게 태백산을 바라보니 푸르고 높은 매가 구름 사이로 솟았더라. 사람들은 산마루에 다른 신령이 있다 하더니 하늘과 땅 사이에 조화로 열린 것을 가히 알만하더라.
가면 하늘과 악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리도록 푸른 하늘, 거기에 아무리 쳐다봐도 물리지 않는 원색의 물결, 금년의 단풍도 풍년이란 실감이 듭니다. 앨범 한국백회 오늘은 강원의 지리산이라고 불리는 큰 산, 가을의 치악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엄청난 덩지로 펼쳐진 국립공원 치악산.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일대 파노라마에 우리는 그 위용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가 지나며 강원도 원주시 원성군, 횡성군에 걸쳐있는 큰 산. 남한강 지류인 섬강이 이 치악산 줄기를 끼고 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아도 거대한 장관은 가슴 벅차게 느껴집니다. 처음 치악산을 찾은 이들은 딱 벌어져 굳건한 장군의 어깨 같은 인상에 그만 오르기도 전부터 겁을 집어먹기 일쑤랍니다. 북쪽의 솟은 높이 1288m의 비로봉에서 중간의 곧은 지를 지나 향로봉을 거쳐 남쪽 남대봉에 이르기까지의 길고 긴 능선. 그렇지만 14km가 넘는다는 이 주능선을 한눈에 대하는 동안 치악산은 강하고 화려하고 육중하고 풍만한 온갖 모양새로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한세가 당당한 만큼 치악산이 안팎으로 자아내는 비경은 참으로 많습니다. 치악산의 본래 이름이 적악산이었던 것은 붉게 물든 가을 단풍이 그만큼 고왔다는 데서 유래했는데, 요즘 마치 장기의 깃털처럼 울긋불긋한 치악으로 그 이름이 바뀐 것은 꿩의 보운이란 전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찰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다는 치악산 상원사. 자그마치 해발 1050m 지점의 이 절은 은혜 갚은 꿩과 구렁이에 얽힌 애달픈 사연을 간직한 유서 깊은 치악산의 명소입니다. 그 옛날 한 선비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기 위해 적악산을 넘고 있었답니다. 그때 어디선가 자지러지는 꿩의 비명이 들려와 살펴보니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꿩을 잡아먹으려고 또아리를 들고 있었고, 꿩을 측은히 여긴 선비는 구렁이를 죽이고 꿩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날 밤 인가를 찾아 잠을 청한 선비에게 복수를 하러 온 암구렁이는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선비에게 새벽 4시까지 빈절 상원사 종소리가 3번만 울리면 자기 남편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여기고 살려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때 체념한 선비의 귀에 정확히 3번 상원사 종소리가 들렸는데, 달려가 보니 빈절 상원사 종루 아래 머리가 깨진 꿩 한 마리가 죽어 있더라는 얘기. 그래서 이 산의 이름을 꿩치자를 써 치악산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일상의 무게와 모든 시름을 벗어놓고 산에 오르는 시간을 어떤 이는 가장 빛나는 기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높으면 높은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산에 오르다 보면 치악산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는 구령사도 만나고 구수한 옛 얘기도 듣게 됩니다. 의상대사가 처음 이 절을 창건할 때 원래 이 절터에 살고 있던 9마리 용이 동해바다로 쫓겨가고 미처 도망가지 못한 눈먼 용 한 마리가 이곳 구령소에서 살다가 승천했다는 전설. 그래서 구령사라 이름했던 절을 후대에 거북바위가 맥을 끊었다 해 거북구자를 쓴 구령사라 불렀다는 얘기가 이 계곡 깊숙이 담겨 있습니다.
치악산의 전체적인 산세는 서쪽과 북쪽을 가파르고 동남쪽은 비교적 완만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길고 가파르고 완만한 모든 산행의 재미가 한데 담겨 있는 만큼 치악산을 오르는 등산 코스도 다양한데 특히 이곳 북쪽의 구룡사로 오르는 길은 매우 힘들고 가파른 곳으로 유명합니다. 사다리 병창. 치악산을 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코스면서 가장 힘든 길이기도 한 이 코스 때문에 경험자들은 종종 치악산에서 치를 떨었다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능선을 지나는 동안은 아예 정상을 올려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숨가쁘고 긴장된 코스지만 그만큼 찾는 발길 또한 잦고 애써 오르는 재미를 만들 만한 가치가 있는 곳. 30도 급경사 능선을 오르는 산 사람들의 기분을 조금은 헤아릴 것도 같습니다. 보통 1000m가 넘는 고봉 줄령이 연이어져 치악산 단풍도 봉우리에서 산 아래까지 약 한 달에 걸친 신비로운 이동을 하게 마련입니다. 봉우리는 벌써 10월 초에 물들었고 저 아래 산자락도 11월이면 푸짐하고 빛깔 고운 가을산을 느끼게 합니다. 치악산은 한 번 산행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 작은 산이 아닙니다. 산행의 방법과 코스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산. 서북쪽의 황골에서 바라보는 치악산은 넉넉하고 후덕한 산골 사람들의 인심을 대하는 그런 인상입니다. 11월이면 이곳 황골 마을 어디서나 노랗게 익은 옥수수 더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치악산의 명물인 옥수수엿을 고우는 냄새가 그윽한 황골을 지나고 계곡을 오르고 마침내 정상인 비로봉에 오르는 이 코스는 비교적 빠르고 쉽게 산행을 마칠 수 있는 매력이 있는 곳입니다. 황골을 떠나 입석사로 가다 보면 눈이 번쩍 뜨이는 대산. 높이 15m에 너비가 5m쯤 되는 거대한 네모골의 바위가 바위 봉우리에 얹힌 입석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기암괴석의 전시장과도 같은 치악산 골짜기. 입석대에서 비로봉으로 오르는 급경사의 산길을 숨이 턱에 닿게 오르다 보면
시야가 탁 트인 능선길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시위를 당긴 활처럼 휘어진 능선길에서 내려다보는 입석되며 온갖 봉우리들이 저절로 가슴 가득한 산행의 기쁨이며 호연지기를 느끼게 합니다. 중앙선의 유명한 백척철교와 또아리굴에서 치악산에 오르는 길이 있습니다. 치악산 서남쪽의 영원사 코스. 초입부터 바위투성이의 급경사로 이어지는 이곳은 한여름 피서지로 찾는 계곡 산행길로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신증 동북 여지승라면 이곳 영원산성을 치악산의 남쪽 등성마루에 있는 석성으로 둘레가 3,749척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유달리 흠준한 지형 때문인지 그 옛날 궁예가 진을 치고 싸웠다는 이곳 영원산성 외에도 치악산엔 해미산성, 금두산성 등의 유적지가 남아있기도 합니다. 오를수록 골이 깊고 가파른 계곡, 그리고 아무도 찾지 않은 듯한 빽빽한 잠목림을 비치고 가다 보면 이곳은 치악산의 내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간간히 눈에 띄는 숯가마터 흔적에서 우리는 20-30년 전이긴 하지만 이 깊은 치악산에 숯가마를 만들고 숯을 구워 팔았던 산사람들의 취취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고 한 뼘 하늘 구경을 할 수도 없는 구중심처에서도 언뜻 하늘이 트인 곳이 있게 마련입니다. 영원사 계곡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그 형상이 또렷한 사람 바위. 그래서 치악산을 오를 때 이 바위를 보고 가면 절대로 길을 잃을 염려가 없다는 이정표 구시를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쉬엄쉬엄 오르면 한나절이지만 그래도 항상 따뜻한 햇살과 풍치를 즐기며 오르기에 가장 적당한 계곡이 이곳 남쪽의 상원사 계곡이랄 수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193호로 지정된 상원사 입구에 이 성황림 숲길을 지나 계곡을 오르면 지루함이나 뻐근한 긴장 대신 야트막한 마을 뒷산을 오르는 것 같은 치악산의 또 다른 맛을 느끼게 됩니다. 비로소 상원골이 전체적으로 바라보이는 지점. 상원사가 보이는 산자락에 올라서다 보면 이 가을 한결 정취를 더하는 작은 조리대가 부드러운 바람에 일렁이고 있습니다. 치악산처럼 인물들과 얽힌 지명이 많은 곳도 드물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 횡성군 안흥면으로 치악산에 오르다 보면 곳곳에 그 옛날 조선조 태종과 그 스승인 운곡 원천석 선생의 이야기가 담긴 명소를 만나게 됩니다. 태종이 스승인 운곡을 찾아 치악산까지 왔지만 근거지를 알 수 없어 빨래터의 노파에게 길을 물었더니 운곡의 깊은 심정을 헤아리고 정반대로 가르쳐 주었다는 전설. 결국 임금을 속였다는 죄책감에 노파는 물에 빠져 죽고 그곳이 치악산 할미소가 됐다는 이야기가 지금은 무심히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옛 스승을 못 잊어 다시 치악산을 찾았다는 태종대 전설이나 회절하지 않은 운곡의 고든 정신을 돌이켜보면 뭔가 많은 걸 생각해야 합니다. 활처럼 굽은 남북 14km. 치악산의 능선은 남북 어디서고 그윽하게 살진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서울에서 단일 산행 코스로 만만하게 나섰다가는 크게 당황할 만한 육중한 대산맥. 그래서 산악인들은 치악산 산행은 무엇보다도 여유를 갖고 느긋하게 시도하는 게 좋다는 말을 합니다. 해발 970m인 고든치는 갈대밭과 억새풀 능선으로 유명한 치악산의 명소입니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일렁이는 하얀 갈대밭. 이곳을 지나는 동안 이 가을의 멋진 상념이 한껏 무르익어 갑니다. 고든치에서부터는 줄곧 오름길로 치닫는데 고든치 좌우로 북쪽으로 가면 비로봉으로 오를 수 있고 남쪽으로는 남대봉, 향로봉으로 향할 수도 있습니다. 치악산 능선을 따라가면서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약수터. 비로봉 아래의 이 약수터의 싱싱한 샘물은 힘들여 정상을 찾은 이들에 대한 치악산의 작은 보답이기도 하며 치악 일출을 기대하는 이들이 하룻밤 묵어가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부드러운 곡선을 그린 두 개의 봉우리가 포개진 곳이 아늑하게 보이긴 해도 그곳처럼 거센 바람골도 없다고 합니다. 한창 불꽃으로 타오르는 단풍의 축제 속에서도 이곳 치악산 정상 부근은 기온이 낮아 나무가지 사이에 감긴 성애며 고드름, 눈의 결정체를 가을이면 벌써 볼 수가 있습니다.
부채살처럼 찬란한 햇살이 치악산의 깊은 골짜기 계곡마다 스며드는 이 아침. 날마다 새롭게 떠오르는 아침해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치악산 정상 비로봉의 돌탑. 그 신화의 현장은 지금 치악산의 상징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10년이 넘는 세월을 무너지면 또 쌓고 하기를 반복했다는 현대판 시집스의 신화. 용진수란 보통 사람이 쌓아 올린 산신탑과 용왕탑, 그리고 칠성탑을 더 이상 토속신앙의 숭배물로 여기진 않을 것만 같습니다. 모두 다 잘 사는 세상을 위해 전국 각지의 바닷돌, 강돌 등을 모아 세웠다는 세 개의 돌탑. 그리고 태초부터 비로봉 봉우리를 지켰을 미르감이 서로 교감을 이루는 현장. 불과 20여 년 전 한 시민의 정직한 소망과 대자연의 주화가 한데 어우러진 비로봉 정상. 이제 구름에 잠겨 겹친 치악산 능선이 아스라이 꿈속 같습니다. 치악산을 둘러본 감동은 그저 피어오르는 자연의 신비로움을 맛본 그런 느낌입니다. 서울에서 불과 150여 킬로미터 떨어진 강원도 치악산. 바로 이곳에는 강원도 유일의 자연학습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과 산악인들이 그곳에 가서 호연지기를 푼다고 합니다. 그 큰 산에 또 그 많은 사적지, 유적들이 남아있는 것, 다시 한번 찾고 싶은 치악산입니다. 앨범 한국백형, 오늘은 치악산을 보내드렸고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가을 설악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